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속도입니다. 자판기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손을 집어넣고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닫힘 버튼을 누르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한 음식이 30분 안에 도착하는 풍경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인을 오히려 느리다고 느끼게 만드는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고 자랑하던 다른 나라들의 기준을 이곳은 너무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라면에 물을 올리고 배달을 시키면 물이 끓기 전에 문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최소한 묶음은 수십 분 안에 도착하고 생필품은 주문과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는 식료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자기기나 고가 제품까지도 같은 배송망 안에서 처리됩니다. 온라인 주문과 오토바이 배송이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교통체증으로 세계적인 악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는 막히는데 배달은 멈추지 않는 이 모순적인 속도의 나라,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이곳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어왔던 속도의 기준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최소한 묶음을 주문하면 10분 안에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여겼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교통이 가장 복잡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신호체계는 느슨하고 차선 역시 엄격한 규칙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에 가깝습니다. 릭샤와 오토바이, 승용차와 트럭이 도로 위를 뒤섞여 지나가고 때로는 속까지 그 흐름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도 앱이 30분으로 안내한 거리도 실제로는 1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 속에서 빠른 배송은 현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의 중심에는 블링킷, 제프토, 스위기, 인스타마트 같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소형 물류거점에서 즉각적인 처리가 시작됩니다. 직원들은 동선을 최소화한 공간 안에서 빠르게 물건을 집어들고 배달원은 이미 출발을 준비합니다. 앱 화면에는 남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소비자는 배달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초 단위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배송을 넘어 하나의 긴장감 있는 경험으로 작동합니다. 도착 알림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면 주문한 물건이 실제로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한국이 정시성과 새벽 배송의 정확함을 경쟁력으로 키워왔다면 인도는 초근거리와 분단위 속도를 무기로 전혀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의 10분 배송 뒤에 최첨단 AI나 드론 기술이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한데 그것은 압도적인 사람의 밀도입니다. 인도의 배달 산업에는 이미 매우 많은 라이더들이 투입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지금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각기 다른 색의 재킷과 헬멧을 착용한 라이더들이 도로 위를 빠르게 가로지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사이를 지나고 좁은 골목을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뭄바이나 델리 같은 대도시의 상업 지역에서는 배달 라이더를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라이더가 동시에 같은 구역을 오가며 움직이는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도가 어떤 방향의 전략을 선택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과 유럽이 로봇 배송과 자율주행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동안 인도는 전혀 다른 해법을 택한 것입니다. 기계보다 저렴하고 자동화 시스템보다 유연한 존재를 전면에 배치한 것입니다. 사람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공사 중인 도로를 만나면 곧바로 우회하고 막힌 교차로에서는 다른 경로를 찾아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인간의 즉흥성과 판단력입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름길과 건물 뒤편 동선을 몸으로 익힌 라이더들은 정형화된 알고리즘이 따라오기 어려운 선택을 순간적으로 해냅니다. 기술 선진국들이 자동화를 꿈꾸는 사이 인도는 인간의 힘을 극단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인도의 배달 문화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전설적인 배달 조직이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뭄바이의 다바왈라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매일 수십만 개에 달하는 도시락을 도심 곳곳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특별한 이유는 첨단 기술이나 자동화 장비에 있지 않습니다. 다바왈라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높은 학력을 요구받지 않으며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배달 오류율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계가 이 사례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바왈라는 도시락통에 표시된 색깔과 기호만으로 복잡한 도시를 누빕니다.
파란색과 빨간 점, 간단한 도형 조합이 목적지와 이동 경로를 대신합니다. 숫자와 문자 대신 시각적 코드를 활용한 이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집단적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하면 전체 흐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서로를 철저히 신뢰하고 역할을 보완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선 도시락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손을 거쳐 릴레이처럼 전달됩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과 기업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을 만큼 검증되었습니다. 인도의 퀵커머스 기업들 역시 다바왈라의 구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물류의 본질은 기술보다 조직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증명해온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도시락통은 스마트폰 앱으로 바뀌었고 색깔 코드는 GPS와 알고리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인간의 조직력과 신뢰를 극대화하는 방식, 그것이 인도식 빠른 배송의 뿌리입니다. 10분 배송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다크스토어입니다. 일반 매장과 달리 오직 배달을 위해 존재하는 소형 물류 거점입니다. 인도의 퀵커머스 기업들은 다크스토어를 도시 곳곳에 밀도 높게 배치했습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출발하는 구조가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블링킷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들은 델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다크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거점은 수킬로미터 반경 안의 주문을 담당하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덕분에 배달원은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다크스토어에는 지역에서 가장 자주 주문되는 상품들이 집중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우유 같은 기본 식료품을 중심으로 과자와 생필품, 화장품, 일부 전자제품까지 폭넓게 취급합니다. 매장 규모는 일반 편의점보다 작지만 취급 품목 수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재고 구성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가 인근 거점에는 간편식과 음료 비중이 높고 주거 지역에서는 신선식품과 유제품이 중심을 이룹니다. 이런 차이는 주문 데이터가 재고 배치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24시간 영업과 접근성으로 경쟁해 왔다면 인도의 다크스토어는 거리와 밀도로 승부를 겁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출발하는 구조 자체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 혁신이 아니라 도시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10분 배송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도의 도시 소비자들은 이제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졌다고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앱을 열어 주문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물건이 도착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요리 습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요리 도중 재료가 부족해도 잠시 멈춰 앱을 여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냉장고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주일치 식료품을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당장 사용할 재료를 잠시 보관하는 장소에 가까워졌습니다. 대량 구매보다 소량, 즉시 소비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앱을 엽니다. 한 번에 몰아서 구매하던 방식은 점점 사라지고 아침에는 빵을, 점심에는 음료를, 저녁에는 간식을 따로 주문하는 작은 단위의 반복 구매가 늘어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작은 단위로 자주 소비하는 패턴, 이른바 마이크로 컨섬션으로 설명합니다. 충동 구매의 장벽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다림이 거의 사라지면서 참아야 할 이유 역시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소비자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이전의 느린 방식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도 현지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바라봅니다. 과거처럼 배송을 며칠씩 기다리던 기준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10분이 새로운 표준이 되자 30분은 더 이상 빠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속도가 바뀌면 사람들의 인내심도 그에 맞춰 재조정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속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10분 배송이라는 목표는 배달 라이더들에게 끊임없는 시간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주행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은 늘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배달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은 날씨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나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배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 형태로 일합니다. 이들은 고정급여를 받기보다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른 배송을 달성하지
적용하지 못하면 평가가 불리해지거나 배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당 수익은 지역과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많은 주문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휴식은 쉽지 않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식사를 거르기 쉽고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합니다. 멈추는 순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달 속도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플랫폼이 사람을 관리 대상이 아닌 숫자로 취급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노동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인간을 기계처럼 소모한다고 비판합니다.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대가가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누리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인도 정부 역시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과 성장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퀵커머스 열풍은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과 월마트, 중국의 알리바바와 메이투안 역시 빠른 배송을 실험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같은 속도와 비용 구조를 동시에 구현한 사례는 아직 드뭅니다. 인도 기업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낮은 인건비와 높은 인구 밀도입니다.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안에서 더 많은 주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뭄바이 같은 대도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배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건이 됩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상황이 다릅니다. 넓은 도시 구조와 낮은 인구 밀도 때문에 같은 모델을 적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물류 거점이 필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10분 배송을 구현하려면 수천 개의 다크스토어가 필요하지만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상황이 어떨까요? 배달 인프라와 소비자 경험만 놓고 보면 한국 역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구조는 인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업들이 새벽 배송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분 배송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퀵커머스 기업들 또한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링킷 같은 주요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며 몸집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소프트뱅크와 세쿼이아, 타이거 글로벌 같은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 소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모든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이 난립한 이 시장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자금력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갖춘 소수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종 승자는 많아야 서너 곳, 나머지는 인수되거나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10분 배송이 실험의 끝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목표로 한 배송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제프토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은 특정 지역에서 5분 배송을 파일럿 형태로 시험해왔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크스토어를 더 촘촘히 배치하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배송 속도는 이론적으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수록 비용 부담 역시 함께 커진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소비자들은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까요? 아니면 10분이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기다림의 한계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긴장과 만족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구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동화입니다. 드론과 로봇 배송은 장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거론됩니다. 인건비가 오를수록 기계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도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드론 배송이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도로와 좁은 골목이 많은 도시 구조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의 노동력은 여전히 풍부하고 비용 구조 역시 인간 라이더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기적으로도 인간 배달원이 퀵커머스의 핵심 축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결과 인도의 퀵커머스는 단순한 유통 혁신을 넘어 도시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명암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노동 강도와 착취 논란도 키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전례 없는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작은 주문이 반복되면서 포장 쓰레기와 환경 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이런 단기 배송을 두고 편리함이 환경 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10분을 아끼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도가 만들어낸 10분 배송의 실험은 전 세계 유통산업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속도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 자부심에 분명한 균열을 냈습니다. 속도를 향한 경쟁은 이제 분단위를 넘어 초단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진보인지 아니면 과잉인지는 결국 시간이 답해줄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편리함에 익숙해진 인류는 더 이상 느린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0분 배송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욕망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